대별왕, 소별왕. 맨 처음 세상은 하나의 덩어리였단다. 하늘도 땅도 끝도 시작도 없이 깜깜하기만 한 덩어리. 어느 날 신의 나라를 지키는 문지기가 이리저리 덩어리를 살피다가 바늘 끝보다 작디 작은 틈 하나를 찾아냈어. 문지기는 그 틈에 손가락을 밀어넣고 벌리기 시작했지. 쩌저저저저! 덩어리는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져서 위로 올라간 것은 하늘이요, 아래로 내려간 것은 땅이 되었대. 하늘에서는 파란 이슬이 똑똑 떨어져 내리고 땅에서는 검은 이슬이 퐁퐁 솟아나니 파란 이슬, 검은 이슬 흐르고 흘러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지. 검은 이슬, 파란 이슬 섞이고 엉켜 풀이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어쩌나? 깜깜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으니. 그때 멀리서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거인이 뚜벅뚜벅 걸어왔어. 앞니마에도 눈 두 개가 번쩍번쩍, 뒷머리에도 눈 두 개가 번쩍번쩍. 그걸 본 문지기가 옳다구나 하며 거인 앞니마에 두 눈 뽑아 해를 만들고 뒷머리에 두 눈 뽑아 달을 만들었어. 온 세상이 구석구석 환해졌으니 이제 하늘나라 높은 임금 천지왕이 하늘에서 땅까지, 산 사람이 사는 이승에서 죽은 사람이 사는 저승까지 두루두루 다스리게 되었단다. 하늘나라 천지왕이 이 세상 저 세상 살펴보니 산 사람이 사는 이승이 골칫거리야. 하늘에 해도 둘, 달도 둘이라 낮에는 펄쩍펄쩍 뛸 만큼 뜨겁고 밤에는 바들바들 떨 만큼 추워서 살기가 힘들었어. 풀, 나무, 물고기와 날짐승, 길짐승까지 죄다 말을 할 줄 아니 온종일 종알종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사람들은 서로 뺏고 속이고 헐뜯으며 싸워대니 이승이 온통 엉망진창 난리도 아니었지. 어찌하면 이승을 편안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천지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 하나 꿀꺽, 달 하나 꿀꺽 삼켜 하나씩만 남겨놓는 꿈이더래.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켰으니 분명 아들을 둘 낳을 꿈이로다. 천지왕은 고운 신부 찾으러 구름 타고 내려와 훨훨 세상을 돌아다녔어. 이리저리 훑어보다 지국성에 사는 백주 할머니의 딸, 아리답고 똑똑한 총명 아기씨가 눈에 딱 들어왔지. 천지왕은 백주 할머니가 사는 초가집에 들어섰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그릇만 베풀어 주십시오. 귀한 손님 맞아들이긴 했는데 집에 밥질 쌀 한 톨이 없네. 총명 아기씨는 큰 부자인 수명장자 집에서 쌀을 구워왔어. 99번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 천지왕에게 밥을 지어 올렸지. 천지왕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한 술 푹 떠서 씹는데 이런, 쌀이 반이고 모래가 반이야. 천지왕이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총명 아기씨가 답하기를 수명장자는 쌀을 빌려줄 때 흰 모래, 검은 모래를 섞어줍니다. 그 딸들은 좋은 장 먹으면서
일꾼들에게는 썩은 장만 주고 그 아들들은 말과 소 발밑에 오줌을 누고는 물을 먹였다고 속인답니다. 천지왕은 버럭 화가 나서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릴 만큼 소리쳤어. 벼락장군, 천둥장군, 불시장군은 어서 내려와. 천둥벼락 치고 불씨 뿜어서 수명장자 집에 불을 질러라. 그 딸들은 핫벌레로 만들어 썩은 팥만 먹게 하고 그 아들들은 물 한 모금 못할게 솔개로 만들어 부리를 꼬부라뜨려라. 천지왕은 수명장자에게 벌을 내리고 백주 할머니 앞에 앉았어.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왕이요. 부디 따님과 혼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 듣고 백주 할머니는 천지왕과 총명아기씨의 손을 맞잡게 했지. 총명아기씨와 부부가 되어 인간 세상에서 지내던 천지왕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총명아기씨에게 이르더래. 하늘 임금과 땅 부인이 하나가 되었으니 아들 형제를 낳게 될 것이요. 먼저 나온 아들은 강씨 대별왕으로 뒤에 나온 아들은 풍성 소별왕으로 이름짓도록 하오.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어찌합니까? 천지왕은 총명아기씨의 고운 손에 박씨 두 알을 쥐어주었어. 이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고 심으라 하시오. 말을 마친 천지왕은 구름 타고 훌훌 하늘로 올라갔어. 천지왕이 떠나고 10달 꼬박 채우던 날, 총명아기씨는 아들 둘을 낳았어. 낮에 뜬 두 해가 흔들흔들 흔들리더니 큰아들 대별왕이 태어나고, 밤에 뜬 두 달이 벌벌 떨리더니 작은 아들 소별왕이 태어났지. 대별왕, 소별왕 첫 울음소리에 하늘이 울리고 땅이 들썩였어. 어진 총명아기씨는 대별왕, 소별왕을 정성스레 키웠어. 아이들은 15살이 되자 글을 외고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솜씨가 세상 제일 으뜸이라. 이를 시샘한 동네 아이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둘을 놀리더래. 대별왕, 소별왕은 참고 참다가 총명아기씨에게 물었지.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 받고 어머니 사랑 담아 태어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총명아기씨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 박씨를 내어주며 말했어.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리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왕이시다. 세상을 굽어보고 다스리느라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시니 너희가 이 박씨를 심어 하늘로 올라가거라. 땅에 심은 박씨는 금세 싹이 돋고 잎이 나더니 순식간에 줄기가 쭉쭉 솟아올라 하늘까지 닿았어. 대별왕, 소별왕이 줄기를 잡고 하늘에 오르니 박넝쿨 끄트머리가 빈 의자 팔걸이에 걸려 있어. 주인이 없으니 이 의자는 내 차지야. 대별왕, 소별왕은 의자에 이리 앉아보고 저리 올라타며 놀다가 박넝쿨이 감긴 왼쪽 팔걸이를 부러뜨렸어. 박넝쿨과 팔걸이는 땅으로 떨어져 영영 못쓰게 되었지. 대별왕, 소별왕이 의자에서 한참을 노는데 세상을 살피다가 돌아온 천지왕이 두 아들을 보았어. 대별왕 내 아들아, 소별왕 내 아들아,
너희가 훌륭하게 자라 이렇게 나를 찾아왔구나. 이제 너희들은 이승과 저승을 각자 하나씩 맡아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잘 나누어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하여라. 천지왕의 말에 대벼랑 소벼랑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승을 다스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 둘 다 똑같은 생각이니 과연 누가 이승의 왕을 차지할까? 소벼랑이 먼저 꾀를 내어 말했어. 산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려면 지혜로워야 해.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자. 듣고 보니 옳은 말이라 대벼랑은 그러자고 했지. 수수께끼는 대벼랑이 내고 소벼랑이 마치기로 했어. 1년 내내 잎이 지지 않는 나무는 무엇이냐? 그거야 쉽지. 속이 꽉 찬 나무가 잎이 지지 않지. 소벼랑의 대답에 대벼랑이 고개를 저었어. 아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었어도 잎이 지지 않는다. 대벼랑이 다시 수수께끼를 냈어. 높은 곳의 풀이 더 길게 자라겠니? 낮은 곳의 풀이 더 길게 자라겠니? 소벼랑은 이번에는 조심조심 한참을 생각하고 대답했지. 높은 곳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니 낮은 곳에 있는 풀이 더 길게 자라겠지. 아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높은 곳에 있지만 낮은 곳에 있는 발등의 털보다 더 길게 자란다. 수수께끼에서 자꾸자꾸 지자 소벼랑은 다른 꾀를 냈어. 산 사람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려면 살아있는 것을 잘 보살필 줄 알아야 해. 꽃씨를 심어서 더 잘 키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자. 듣고 보니 옳은 말이라 대벼랑은 그러자고 했지. 대벼랑과 소벼랑은 은그릇, 녹그릇, 나무 그릇에 꽃씨를 심었어. 대벼랑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꽃씨를 정성스레 보살폈어. 소벼랑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며 물만 주었지. 그랬더니 대벼랑의 꽃씨는 싱싱하게 자라 꽃을 피우려 하는데 소벼랑의 꽃씨는 시들시들 시들어가네. 이러다가는 소벼랑이 또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어. 소벼랑은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꾀를 냈어.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꽃씨를 돌보았더니 누구 꽃이 더 잘 자랐는지 제대로 살피기가 힘드네. 우리 같이 낮잠 한숨 길게 자고 일어나서 이승 다스릴 사람을 정하도록 하자. 듣고 보니 옳은 말이라 대벼랑은 그러자고 했지. 소벼랑은 대벼랑이 잠든 사이에 꽃씨 그릇들을 바꿔치게 했단다. 대벼랑이 일어나 꽃씨 그릇들을 보니 말문이 막혀. 소벼랑의 꽃씨 그릇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가득 피어 있는데 제 꽃씨 그릇에는 누렇게 마른 잎과 시든 줄기만 남아있거든. 내 잠시 잠드는 바람에 가여운 꽃씨들이 죽었구나. 내가 이겼으니 꽃씨를 키운 정성으로 어지러운 이승을 잘 보듬어 다스리도록 해라. 소벼랑이 자신만만하게 이승으로 내려갔는데 이승은 여전히 시끌시끌 옥신각신 난장판이야. 낮에는 해가 둘이라 더워서 못 살겠다고, 밤에는 달이 둘이라 추워서 못 살겠다고. 온갖 생명들이 밤낮 없이 투덜대지. 사람들은 서로 뺏고 속이고 헐뜯으며 싸워댔지. 소벼랑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지킬 것과 버릴 것을 나누려 해도 도무지 뭐가 뭔지 헷갈려.
별 수 있나? 소벼랑이 대벼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 나는 온 세상 쇳덩이를 걸어 모아 천근 활과 화살을 만들 것이니 너는 온 세상 소나무 꽃가루를 걸어 모아 단말, 닷대 그릇에 담아오너라. 대벼랑이 말하니 소벼랑은 그러자고 했지. 대벼랑은 청근활과 청근화살, 그리고 소나무 꽃가루 단말하고 닷대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태산 꼭대기로 올라갔단다. 아침이 되어 첫 번째 해가 동시에 떠오르니 대벼랑은 활에 화살을 매기고 기다리고 기다렸어. 두 번째 해가 동시에 떠오르자 화살을 쏘아 동해바다로 풍덩 빠뜨려버렸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달이 동시에 떠오르자 역시 화살을 쏘아 서해바다로 풍덩 빠뜨려버렸지. 그렇게 해서 이승에 해도 하나, 달도 하나만 남게 되니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딱 좋게 된 거야. 이제 시끄러운 세상을 조용하게 할 때로구나. 풀이며 나무며 물고기와 날짐승, 길짐승은 서로 어울려 잘 사니 굳이 말이 필요할까? 하나, 저희끼리 뺏고 속이고 헐뜯으며 싸우는 사람들은 배우고 가르쳐야 하니 말을 할 줄 알아야겠지? 대벼랑은 소나무 꽃가루 단말 닷대를 뿌리며 벼락같이 외쳤어. 풀, 나무, 물고기와 날짐승, 길짐승은 모두 입을 벌려라! 하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라! 소나무 꽃가루는 온갖 풀과 나무와 짐승들의 입 안으로 날아들어가 혀를 딱딱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의 혀는 말랑말랑 그대로였지.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들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대. 대벼랑이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리고 말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누자 이승은 훨씬 살기 좋아졌어. 하지만 대벼랑이 이승의 질서를 모두 바로잡은 것은 아니야.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이승의 왕인 동생의 몫이다. 대벼랑이 저승으로 떠나고 소벼랑은 이승을 잘 다스려 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가 봐. 사람들이 아직도 서로 뺏고 속이고 헐뜯으며 싸우는 걸 보면